현장에 직접 건축가와 같이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답사하고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조남호 건축가님을 모시고 인왕산 숲속 쉼터에 대해서 인터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왕산 숲속 쉼터를 설계한 솔토지빙 건축의 건축가 조남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마 초소로 쓰고 있던 것들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숲속 쉼터를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다양한 레벨도 있어 보이고 이 주변의 풍경을 보면 자연 소나무와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건축가가 느낀 인상이 어땠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뭐 소위 망감이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장소였을 것 같아요. 인왕산이라고 하는 서울의 전경이 정말 근사하게 보이는 이 산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장소는 그 산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이어서 그게 약간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게 군인들이 그러니까 초소에 근무하는 그 초병들이 생활하던 내무반이 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숨겨진 공간에 있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산이 갖고 있는 내밀한 가치, 물론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시원하게 전경이 펼쳐지는 상황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계곡에 들어갔을 때 그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환경,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기대감이 꽤 컸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걱정스러웠던 거는 여기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공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많은 난관이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이제 동시에 밀려왔는데 건축가들이 늘 직면하는 어떤 숙명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또 새로운 것, 또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있었지만 기대가 좀 더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는 그 내무반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만 쓰던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인왕산을 오시는 어떤 산행하시는 분들이 오는 이게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그 프로멘라드를 통해서 산책을 하러 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에서 이게 브릿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중간에 레벨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던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고민하셨는지. 인왕산은 이제 서울 성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장소로 오기까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장소들도 경험하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풍경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점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컸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숨겨진 위치에 있지만 바로 두 개의 등산로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만큼 아마 그 통제 시대에는 아예 사람들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깊숙이 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등산로 성곽로길하고 가까이 있고요. 거기에서 살짝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등산로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거는 장소는 성곽길에서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저 이 쉼터의 반대쪽 등산로하고는 한 개층 정도의 레벨 차이를 두고 있어요. 등산로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등산로를 서로 연결해 주자. 이게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쉼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등산로를 자연스럽게 한 개층 레벨 차이가 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었고 거기서 이제 한 반 개층을 더 내려가면 이 쉼터 레벨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앞쪽으로 살짝 비껴서 쉼터가 자리하게 된 거죠.
그 조남 선생님은 제가 항상 지켜보고 이제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물성을 잘 쓰시고 자연의 재료를 잘 쓰시는 대표적인 건축가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등산을 하면서 이 건물을 만났을 때 가장 아까 말씀드린 이 산책길들을 구성하는 그 건축적인 재료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 진짜 대단한 발견과 이렇게 다시 어떤 재조립을 통해 가지고 이 메탈 펀칭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이 자연에 엄청나게 잘 이렇게 녹여들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성과 이 메터리얼을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셨던 어떤 그 아마 건축적인 어떤 네, 그 기본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되게 궁금해요. 건축 재료에서 그 재료 자체도 중요하고 때로는 이제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 건축은 마치 이렇게 어떤 볼륨의 건축 뭐 어떤 건축가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드는 어떤 콘크리트 감싸져 있는 공간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내부와 외부를 기본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네.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목재라는 재료는 많은 공급, 재료의 세포 자체가 그렇고 그 목재를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공급 틈새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 틈새들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숨쉬게 만들고 어떤 걸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건축에서 중요한 방법은 이런 좀 작은 요소들이 결합돼서 이 환경과 이렇게 교류하는 네. 것, 뭐 이런 것들이 미래 건축의 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위에는 외부에는 알루미늄 그레이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료로 돼 있는 거를 사이 간격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 연결 통로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지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료 자체는 뭐 그렇게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공간들은 바람이 통하고 뭐 때로는 뭐 풀씨가 날아들기도 하고 그 식물이 그 사이에 자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 속에 있게 될 거다. 그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산하는 분들의 자연스럽게 어떤 뭐 모래가 이렇게 그래 신발을 이렇게 탁 있다든지, 들으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먼지도 틀 수 있는 저 통로를 지나면 이제 비교적 깨끗해진 신발을 신고 저 실내로 들어간다. 이런 전략도 좀 있었고요. 자연의 바람에 어떤 이렇게 씻겨내는 듯한 그런 것도 그렇죠.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몸에 있던 먼지도 이렇게 털려나갈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어떤 치유의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붕의 형태도 이제 굉장히 완만한 모임 지붕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이 인왕 3분초가 갖고 있었던 지붕의 형태를 그 메타포를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고, 지붕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게 이제 지붕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쉼터의 지붕은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붕 마감재의 그 아랫부분에서 지붕이 가져야 될 성능을 다 하고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저거는 단지 이제 외관으로 보이는 형태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저기를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한다면 뭐 이게 낙엽도 쌓이면서 심지어는 풀도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저기에 막 잡풀들도 자라고 그런 현상이 좋은지,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저희 생각은 이런 외피가 좀 더 이렇게 환경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또는 구법. 올해는 저런 지붕이었지만 내년에는 저기에 이렇게 풀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르게 변할 수 있는 자연에게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의 어떤 지붕일 수도 있겠네요. 뭐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사실은 자연과 잘 공존하면서 강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앞에서 이제 그 성곽길에서 오는 길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남쪽 등산로에서 오는 길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올려다보면서 자연하고 이렇게 풍경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재밌는 게 뒤쪽에 있는 산의 배경, 그리고 앞에 트여 있는 자연의 배경, 여기가 투명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짝이는 금속 또 레벨들 이런 모습이 여기서 봤을 때는 저쪽에서는 숨겨져 있었다면 네.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짠하고 완전 나타나는 같은 네,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또 계획은 또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 특이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곽길 쪽에서는 이제 지붕조차도 그렇죠. 내려다 네, 보이는 위치에서 접근하게 되고, 이 남쪽 등산로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 쉼터가 이렇게 떠 있는 형식으로 네네네. 먼저 인식되거든요. 네. 뒤에 통로보다는 그렇죠. 이 떠 있는 형식이 먼저 인식되니까 네. 사실은 상반되는 경험이죠. 이 쉼터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중간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있는 형태기도 하고 지붕도 보이고 그러면서 거의 중간 정도 레벨로 진입하게 되죠. 그냥 선택의 여지를 방문자들한테 주는 것 같은 이상 꼭 일로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고 마치 그런 것 같은 목적 공간이 아닌 것처럼 슬쩍 이렇게 옆으로 비껴져 있고 저렇게 반층씩 이동하는 저 이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동선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 끌고 갈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쉼터는 저 아래 이제 작은 계곡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소극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애초에 쉼터라는 소박한 이름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은 이게 그냥 편안하게 잠시 쉬었다 가는 정도 아니면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